모든 것은 하나의 세포에서 시작됩니다. 하나의 세포가 둘로 분열되고 넷이 되고 여덟이 되고 이런 식으로 분열을 반복하다가 47회 분열을 하게 되면 약 1경계의 세포가 만들어집니다. 1경, 엄청난 수죠. 이렇게 1경계의 세포가 만들어지면 드디어 한 사람이 태어날 준비가 끝난 것입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이 1경계의 세포는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엄청나게 복잡한 일을 심지어 완벽하게 수행해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는 겁니다. 세포는 우리가 따로 명령하거나 부탁하지 않아도 알아서 이 모든 일을 해냅니다. 우리가 몸에 영양분이 부족해지면 배가 고프다는 느낌을 들게 해주고, 음식을 우리가 먹으면 맛있다는 느낌을 들게 해줍니다. 그래야 다음에 또 알아서 먹을 테니까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을 알아서 분해하고, 알아서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뽑아내고, 알아서 남은 노폐물을 버려주고. 엄청나죠. 이 외에도 그냥 모든 일, 우리가 살아있기 위해 하는 일, 살아있기 때문에 하는 모든 일을 다 세포가 해줍니다. 다 세포가 해줘요. 몸이 피로해지면, 몸에 피로가 쌓이면 졸리다는 느낌을 받게 하고요. 그래서 자게 하고요. 자는 과정에서 잘 잘 수 있도록 수많은 호르몬을 분비해 주고요. 일어날 때가 되면 또 일어날 때가 됐다고 호르몬을 분비해 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서 무언가를 해야 되면 뇌가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또 알아서 뭔가를 해주고요. 엄청난 일을 합니다. 이 모든 복잡 다단한 일을 완벽하게 해낸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게 이 모든 일을 해주던 세포는 자기 역할을 다 하면 알아서 죽어줍니다. 오로지 우리만을 위해 살던 세포가 자기 일을 다 했다고 오로지 우리만을 위해 죽어주죠. 물론 종종 내가 왜 죽어야 돼? 나 안 죽어! 라는 세포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그 세포들을 잡아 없애는, 걔네 진정시키고 아니야 너 죽어야 돼 라고 잡아 진정시키는 또 다른 세포도 있어요. 그 세포들이 알아서 모든 일을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죽어나가는 세포가 하루에도 수십억 개에 달해요. 우리가 손을 이렇게 비비면 그 스스로 죽어준 세포가 지금 공기 중을 날아다니는 거죠. 이걸 깨닫고 나면 좀 숙연해집니다. 아니, 내깎게 뭐라고. 물론 나 굉장히 소중한 존재죠. 소중한 존재예요. 하지만 우주적으로 보면 우리 존재 되게 보잘것없잖아요. 이 보잘것없는 존재가 뭐라고 나를 위해서 그 많은 일을 공짜로 해주고 때 되면 스스로 죽어준다니. 너무 고맙죠.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한 번도 세포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 없잖아요. 오늘 잠깐 감사해 볼까요? 고마워, 세포야.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아니, 이렇게 많은 세포가 어떻게 그렇게 복잡한 일을 완벽하게 해내지? 세포가 어떤 의지가 있나? 정상곤을 살려야겠다. 어떻게든 이 정상곤이란 한 인간의 삶을 100살까지 유지시켜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걸까요? 상상해보면 아닌 것 같습니다. 세포에게 의지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그 복잡한 일을 해내지? 과학자들은 궁금했습니다. 유심히 살펴봤죠, 세포를. 그랬더니 결론은 그저 무작위적인 충돌, 완벽하게 랜덤한 충돌에 의해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거라는 걸 알게 됐죠. 상상이 안 가죠. 여기서부터는 선생님이 하는 말을 잘 듣고 머릿속으로 떠올려 봐야 돼요. 그려봐야 이 세포가 얼마나 신비로운 건지 이해가 되거든요. 한번 해봅시다. 세포는 엄청나게 많은 원자와 분자들의 집합체입니다. 세포에 있는 원자 하나를 대략 콩 정도 크기로 확대하면 세포는 약 1km 정도의 방이 되거든요. 1km가 대략 얼마큼이냐면 여러분들의 교실 있잖아요. 교실 끝과 끝이 교실의 크기마다 다르겠지만 대략 50m가 좀 안 돼요. 그러면 대략 생각해보면 교실 2개에서 3개 정도를 합친 게 100m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1km면 교실 한 20개에서 30개 정도를 쭉 늘어났을 때 크기가 된단 말이죠. 그 정도 크기가 돼요, 세포는. 원자 하나가 콩이라고 쳤을 때요. 되게 넓네. 세포가 엄청 넓은데? 그런데 그 넓은 세포 속에 분자나 원자들이 대략 몇 개쯤 있냐면 10에 17승에서 20승계 정도 있다고 얘기해요. 인간은 정확히 몰라요. 대략 그 정도래요.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 1 옆에 공이 대충 15개, 20개 정도가 붙어 있는 숫자죠.
수백만 개의 수백만 배의 수백만 배라고 말하면 될까요? 말도 안 되는 수입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크기의 세포에 말도 안 되는 수의 분자와 원자들이 총알보다 빠른 속도로 무작위적으로 날아다니면서 교실 벽을 막 튕기는 겁니다. 빵빵빵빵빵빵빵빵 막 정신없이 튕겨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부딪히기도 하겠죠. 이렇게 총알보다, 비유가 아니라 정말 총알보다 빠른 속도예요. 그 속도로 막 부딪혀요. 크기도 다 달라요. 어떤 애는 정말 원자만한 크기도 있고요. 어떤 애는 그러니까 콩만한 크기의 원자도 있고요. 어떤 애는 농구공만한 크기도 있고요. 좀 더 큰 것도 있고요. 어떤 분자는 자동차만한 애도 있어요. 그런 애가 엄청난 속도, 총알보다 빠른 속도로 막 말도 안 되게 부딪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그 복잡한 일을 해내는 거예요. 1경계의 세포가 다 그런 식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활동하는 1경계의 세포가 또 충돌하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상상해보면 말도 안 돼요. 우리 몸이 살아있기 위해서 너무나 복잡한 일이 완벽하게 행해져야 하는데 그 복잡하고 완벽한 일이 이런 대혼란 속에서 일어나는 무작위적인 충돌에 의한 결과라는 게 좀 소름 돋지 않나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포를 하나의 우주라고 말하기도 하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약 1경계의 우주를 담고 살아가는 존재들인 거죠. 어때요? 좀 이해 가세요? 세포가 얼마나 경이롭고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지금부터 우리가 할 건 세포의 구조를 보고 세포 내에 있는 작은 기관들이 각각 무슨 일을 하는지를 배우고 또 외울 거거든요. 막연히 그냥 세포의 구조를 보고 이거 핵, 미토콘드리아 이런 일하고요, 저런 일해요 라고 외우라고 하면 이 세포가 가진 위대한 경이로움이 그냥 날아가 버릴 것 같아서 아쉬워서 한번 얘기해 봤어요. 조금이라도 더 진짜 궁금하길 바라는 마음에, 세포에 대해서 진짜 조금이라도 궁금증이 생기길 바라는 마음에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세포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좀 전에 말한 이런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볼까요? 동물세포와 식물세포가 조금 다르게 생겼는데 우리는 지금 식물세포를 기준으로 배울 겁니다. 왜냐하면 동물세포의 기본형에 식물세포는 몇 가지가 추가된 형태거든요. 그래서 식물세포를 배우고 나면 자연스럽게 동물세포도 알게 됩니다. 식물세포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어요. 예. 차근차근 보면 먼저 세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핵이 있죠. 바로 핵! 이름만 들어도 중요해 보이죠? 핵이니까요. 핵! 핵에는 세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바로 유전물질 DNA가 담겨 있습니다. DNA요. 아까 말했잖아요. 세포는 하루에도 수십억 개씩 죽는다고요. 세포는 계속 죽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럼 그 새로운 세포가 기존의 죽은 세포와 완벽히 똑같은 애여야 될 거 아니에요. 구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세포를 만들기 위한 어떤 설계도가 필요할 겁니다. 똑같이 만들어야 되니까. 매번 다르게 만들면 안 되죠. 그래서 그 똑같이 만들기 위한 설계도가 필요하고 그 설계도가 바로 핵 속에 들어있는 거죠. 핵 속에 바로 DNA에 담겨있는, 바로 DNA에 있는 유전자 형태로 담겨있는 겁니다. 설계도예요. 그래서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핵이라는 둥근 막에 보호받고 있는 거죠. 핵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다음 미토콘드리아를 볼까요? 얘가 바로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단순하게 말해서 세포 내 발전소예요. 우리가 살아있기 위해서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정온 동물이에요. 36.5도라는 체온을 유지하지 않으면 아프고 죽는 애들이죠. 그 체온을 유지하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정말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열이 필요해요. 그 열과 살아있기 위해 필요한 수많은 에너지를 바로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만들어내죠? 포도당과 산소를 합성해서 에너지와 이산화탄소를 그리고 물을 만들어내죠. 그런 식으로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세포 내 발전소입니다. 이 미토콘드리아는 그림에는 지금 몇 개 없지만 실제로 그러니까 세포마다 미토콘드리아 수가 다르지만 수백 개, 수천 개의 미토콘드리아를 갖고 있는 세포도 많아요. 훨씬 더 미토콘드리아가 많다고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근육세포 같은 거 있잖아요. 근육세포에는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서 더 많은 미토콘드리아가 들어있죠. 수천 개 들어있어요. 더 들어있나? 아무튼 엄청 많습니다. 이게 미토콘드리아죠. 다음
얘는 리보솜이라는 애예요. 이 리보솜은 동글동글동글동글해서 세포 질 전체에 퍼져 있거든요. 이게 이 바탕이 되는 건 세포질이라는 건 알죠? 중학교 때 배워서. 이 세포질에 리보솜이라는 동그란 애들이 엄청나게 많이 박혀 있어요. 세포질에도 박혀 있고요. 핵벽에도 박혀 있고요. 여기저기에 다 박혀 있습니다. 그럼 얘네가 무슨 일을 하냐면 바로 단백질을 합성하는 일을 해요. 단백질이라는 건 세포가 바로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포 자체를 다시 합성해 낼 때 얘네가 단백질을 퐁퐁퐁퐁 찍어서 새로 만들어내고요. 정말 이것도 비유한 게 아니고요. 정말로 쿵쿵쿵 찍어서 만들어내요. 아미노산이라는 단백질의 성분들이 이렇게 선처럼 쭉 지나가면 리보솜이 지나가는 아미노산을 쿵쿵쿵쿵쿵 찍어서 합성해내서 단백질을 만드는 거죠. 이 단백질은 세포의 구성 성분이 되기도 하고요.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돌아가게 하기 위한 원료로 쓰이기도 합니다. 리보솜은 그런 생산 기지 같은 아이죠. 정말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세포막이라는 게 있죠. 이 세포막은 뭐 세포와 세포가 아닌 것을 구분해주는 막인데요. 이 세포막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바로 다음 시간에 세포막만 따로 배울 겁니다. 세포막은 세포와 세포가 아닌 것을 구분해주는 것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죠. 식물세포의 경우에는 엽록체와 세포벽이라는 게 더 있죠. 자, 엽록체는 뭔지 아시죠? 바로 광합성을 하는 소기관입니다. 광합성은 뭔지 아시죠? 바로 빛을 이용해서 포도당을 합성해내는 거죠. 이산화탄소로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차곡차곡 쌓아두고 다시 포도당을 아까 말한 미토콘드리아에서 세포 내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낼 때 쓰는 뭐 그런 관계죠. 엽록체는 이런 아이고요. 보통 식물세포에 있습니다. 물론 엽록체가 없는 식물세포도 있지만요. 그리고 세포벽. 세포벽 역시도 식물세포에만 있는 건데 세포막의 바깥쪽에 있으면서 세포를 보호해주고 딱딱해서 이렇게 형태를 유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동물세포 같은 경우는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동물 같은 경우는 뼈대가 있잖아요. 근데 식물세포는 뼈대 대신 세포벽이 형태를 유지하게 해주죠. 이게 식물세포를 통해 알아본 세포 내 소기관들과 소기관들의 역할이었습니다. 동물세포도 비슷하고요. 세포벽과 엽록체만 없을 뿐이죠. 네. 오늘 수업을 통해서 세포가 얼마나 대단한지, 세포가 얼마나 궁금증을 유발하는 경이로운 것인지를 좀 느꼈으면 좋겠고, 그 궁금증을 토대로 이 세포의 내부에 있는 것들, 소기관들, 세포 내 소기관들이 뭐지? 알아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한 내용들이 조금 더 머릿속에 콱콱콱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